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화면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퍼머넌트 웨이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원리는 헤어 커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돌려서 강의 들으셔서 꼭 숙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다 숙지하신 다음에 이쪽 퍼머넌트 웨이브 실제로 들어가는 것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1930년대에 스피크먼에 의해서 콜드 퍼머넌트 약품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열을 이용하지 않고 반영구적인 퍼머넌트 웨이브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펌 시술을 일반 펌이라고 부르고 그 일반 펌이 바로 이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원리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모발에 열을 가하지 않고 알칼리성 환원제에 환원작용에 의해서 시스틴 결합을 절단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환원제를 사용한 상태에서 컬링 롯데에 모발을 감아 웨이브를 만든다. 여기가 물리적 작용. 앞으로 롯드를 이용해서 머리카락 모양을 변형시킨다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작용이라고 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만들어진 웨이브에 산화제를 사용하여 절단된 시스틴 결합을 재결합시키면 웨이브 상태 그대로 자연 모발일 때와 같은 시스틴 결합이 형성되어 웨이브가 반영구적으로 지속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원작용, 그리고 여기는 다시 재결합, 산화작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마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모발을 끊는 환원, 그 다음에 모양을 변형시키는 물리적 작용,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산화작용, 이렇게 세 가지가 주 핵심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의 종류가 나오는데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종류는 몇 가지의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1욕법, 2욕법, 3욕법으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종류를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퍼머넌트에 사용되는 약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자, 체크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머리카락의 결합을 끊어내는 환원제가 사용되겠죠? 자, 환원제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끊어진 결합을 다시 재결합시켜주는 산화제가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산화제가 나오고 우리가 펌을 진행을 할 때 누구는 펌이 잘 나오고 누구는 펌이 잘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수활성제예요. 파마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전처리 제품으로 사용하는데 그 이름을 특수활성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상모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자연 그대로의 모발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 상태가 유지되면 좋겠지만 잦은 화학시술로 인해서 혹은 자외선에 의해서 모발이 손상이 돼요. 그러게 되면 우리는 손상모가 될 수밖에 없는데 손상모나 극손상모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손상모 같은 경우는 모발에서 단백질이 유실되어 없어져서 그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케라틴 단백질로서의 이런 특성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상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머리들의 퍼머넌트 웨이브를 해놨을 때도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웨이브 형성도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손상모에 사용되는 트리트먼트 제품, 그러니까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퍼머넌트 웨이브에서. 그래서 네 번째는 트리트먼트 제품들.
트리트먼트 제품들도 사용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린스도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뒤에서 잠깐 언급만 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환원제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앞에 교재랑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1핵 환원제는 두 발의 시스틴 결합을 끊어서 알칼리성으로 돼 있고, 환원작용을 하는 용액이라는 의미로 프로세싱 솔루션이라고도 한다. 이 뒤에서 솔루션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일제를 솔루션이라고도 한다. 기억만 하고 가시고, 환원제로는 독성이 좋고 모발에 대한 환원작용이 좋은 티오글리콜산이 많이 사용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티오글리콜산. 자, 정말 많이 등장하는 거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티오글리콜산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으로 다시 넘어와 가지고 환원제의 주 성분은 티오글리콜산. 그리고 이 친구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알칼리성을 띈다는 소리는 곧 암모니아가 첨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칼리성은 pH 8에서 10 사이 아주 높은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야 모발을 팽창시켜서 이 성분을 투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1핵에 사용되는 성분이 티오글리콜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티오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시스테인에 대해서는 아까 다시 종류로 넘어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테니까 일제에 사용되는 건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이 사용이 된다.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산화제입니다. 교재로 먼저 가서 환원된 모발에 작용하여 시스틴을 변형된 상태대로 재결합시켜 자연모 상태로 웨이브를 고정시킨다. 두 번째, 산화제를 정착제, 뉴트럴라이저, 즉 중화제라고도 한다. 사용되는 성분으로는 브롬산 나트륨, 브롬산 칼륨 등이 있고 추가적으로 가산화수소도 사용이 된다. 하지만 표백작용을 우려해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화제의 성분으로는 브롬산 나트륨, 자, 수업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설명할 때 브롬산 나트륨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브롬산 칼륨, 추가적으로 과산화수소도 이용이 된다. 자, 산화제의 pH는, 자, 이거는 산성을 띠고 있으며 산화제의 pH는 4에서 4.5 정도, 이런 pH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합을 시킨다, 다시 원상복귀로 시킨다라는 특징이 있고, 자, 산화제를 보시면 브롬산 나트륨과 브롬산 칼륨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 메인이 브롬산으로 같기 때문에 같은 성격을 띠고 있고, 과산화수소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다르냐? 가장 처음으로 작용 시간이 다릅니다. 브롬산이 들어간 친구들은 약 15분에서 20분의 방지 타임을 가져요. 조금 더 길게 봅니다. 재결합되는 시간을. 자,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방지 타임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적은 방지 타임을 갖는 이유는 표백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방지 타임을 보고 빨리 헹궈내는 겁니다. 대신 반대로 그만큼 작용하는 시간도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웨이브를 재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틴을 재결합시킬 수 있다. 브롬산 나트륨은 이렇게 방치 시간이 긴 대신에 모발에 손상이 적고 표백작용이 없다라는 서로의 장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특수활성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 일단 자, 1핵을 도포한 후에 1핵을 1차 도포한다. 자, 본격적인 펌어가 들어가면서 1핵을 먼저 바르고 이렇게 시술이 들어가는데, 이 시술이 들어가기 전에 머리카락이 이 약에 대한 성분을 흡수하기 쉬운 모발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미리 한번 도포를 해놓는 경우를 특수활성제를 도포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알칼리 제품을 미리 모발에 이렇게 먼저 발라 놓는 겁니다. 도포를 해 놓는 거예요. 알칼리성 제품을 먼저 도포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일액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게 바로 특수활성제고, 트리트먼트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중에서 LPP, PPT라고 하는 제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LPP, PPT. 자, 이런 제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고분자 단백질, 저분자 단백질로서 우리 모발을 이루고 있는 케라틴 단백질과 가장 비슷한 성분으로 생긴 이런 친구들의 트리트먼트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트리트먼트 제품들로 소실된 단백질을 최대한 비슷한 성분으로 채워주고 웨이브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웨이브가 나왔을 때 그 모양이 훨씬 더 손상모보다는 예쁘게 탄력 있게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린스는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때는 산성 린스를 한번 사용해서 마무리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퍼머넌트 웨이브 마지막에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괄호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퍼머넌트, 콜드 퍼머넌트에 사용되는 약품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기 옆에서 말하는 이용법 기준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다시 언급하면 아시겠지만, 이용법이라고 하는 건 이 위에까지만, 특수활성제나 트리트먼트가 사용되지 않는 일제와 이제만을 사용해서 퍼머넌트 웨이브를 진행하는 게 이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종류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종류로 다시 넘어가서 종류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이용법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이용법이고, 1용법이랑 3용법까지 나와요. 쉽게 설명드리면, 미리 설명을 드리면, 자, 1용법은 약제를 하나만 사용한 거, 2용법은 약제를 2개만 사용한 거, 그럼 3용법은 당연히 3개를 사용한 거겠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보시면, 자,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의 종류 1용법, 제 1액을 사용해서 1액만 사용하여 웨이브를 만들고, 2액의 작용은 공기 중에 산소를 이용하여 자연산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도 앞에서 말했지만 1930년대 스피크만에 의해서 약제가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산화제 개발이 안 됐습니다. 산화제 개발은 1970년대에 됐어요. 그러면은 그 40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펌을 했습니다. 일제를 바르고 모발을 웨이브를 형성한 뒤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모발에 자연적으로 침투시켜 재결합, 시스틴의 재결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퍼머넌트 웨이브가 형성되는 시간이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서 이때는 이런 방법보다는 일시적인 방법을 많이 택하게 됐습니다. 그게 1용법이고 현재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용법입니다. 이용법은 두 종류의 솔루션, 즉 두 종류의 약품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5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위에서부터 보지 마시고 이 중간 무가온 이용법 먼저 봐볼게요. 무가온 이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가하지 않는 이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이용법을 이야기하면서 일제의 환원작용과 이제의 산화작용만을 이용하여 웨이브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가온 이용법 해가지고 나오는데, 기본적인 이용법에 이 위에 단계만 추가하는 겁니다. 자, 1액을 바른 후 히팅캡이나 헤어 스티머 등을 이용하여 60도 이하로 가온해서 행하는 방법이다 라고 돼 있고, 밑에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가온 이용법을 할 때는 일반적인 방법보다 약액의 흡수나 그리고 퍼머넌트 웨이브가 형성되는 시간이 빨리 단축되기 때문에 제1액의 티오글리콜산 농도와 그 다음에 알칼리의 pH를 상온에서 보다 낮게 사용한다. 원래 사용하던 약품보다 농도와 pH를 낮춰서 사용한다라고
주의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산성 퍼머넌트 웨이브입니다. 모발 손상의 염려가 없어 염색모, 탈색모, 다공성모에 사용하는 것으로, 자, 똑같이 티오글리콜산을 사용하긴 하지만 알칼리 제품의 알칼리 성분을 빼고 암모니아 제품을 빼고 거기에 특수 계면활성제를 이용해서 pH 4에서 6, 등전점보다 살짝 더 높은 수준의 이런 pH를 형성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산성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상이 적은 대신에 마찬가지로 웨이브의 형성이 더디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웨이브의 탄력이 적다라는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네 번째 시스테인 퍼머넌트 웨이브입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일제주 성분으로, 환원제주 성분으로는 티오글리콜산이랑 그 다음에 시스테인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다 이렇게 시스틴 결합을 끊어내는 공통점은 있지만 끊어내는 방식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보시면 모발에서 채취한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약제를 만드는데 모발의 아미노산 성분과 동일한 성분으로 모발의 손상을 주지 않고 트리트먼트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름때를 지우려면 드라이 클리닉을 하죠. 일반 물에 세제를 풀어서 세탁을 하게 되면 기름때가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름때를 뺄 때는 기름으로 세탁을 하는 드라이 클리닉을 맡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름때가 빠져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기름을 기름으로 녹이는 것처럼 이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을 이용해서 시스틴 결합을 끊어내는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결합을 끊어내기 때문에 환원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 대신에 여기는 트리트먼트 효과도 있고 모발에 대한 잔류성이 높다라는 이런 단점은 있지만 연모나 손상모에 적당할 만큼 손상도가 적다라는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우리가 이제 막 처음 파마를 해보는 모발에는 티오글리콜산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화학적 시술이 많이 반복돼서 지쳐있는 모발에는 이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일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품 퍼머넌트가 나오는데, 자, 다량의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거품을 일으켜 시술하는 방법으로 거품이 피부를 보호하고 거품 자체의 보온성이 있어 히팅캡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품 퍼머넌트는 제가 현장이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아직 접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알게 되면 다시 한번 영상 제작해가지고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거품 퍼머넌트가 있고, 이거는 두피나 모발을 보호하고 히팅캡이 필요 없을 만큼 보온 효과도 있다. 이 두 가지 정도로만 기억해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실제로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쭉 교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 먼저 보지 마시고 순서대로 어떤 순서로 우리가 파마가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두피와 모발의 성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모발의 성질을 파악합니다. 파악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전에 파악한 것을 토대로 전처리가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 두피에 보호제를 바른다든지 트리트먼트제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특수활성제를 사용해가지고 변형이 쉬운 모발로 미리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러한 과정을 전처치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블로킹을 나누고 와인딩 하는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약액을 바르고 일제를 바르고 방치 타임을 갖고, 그리고 그 후에 플레인 린스, 그 다음에 이제 도포, 그리고 테스트 컬.
자,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두 다 마무리됐을 때 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먼저 좀 알고 계시고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처음 보시면 두피와 모발의 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피와 모발의 정확한 진단은 프로세싱 타임의 설정, 몇 분 볼 것인지, 그리고 로트의 직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약액은 어떤 걸 사용할 건지, 사전 처리에는 어떤 걸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두피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이상성 질환의 여부를 살피면서 이상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먼저 받은 후에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을 진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 됩니다. 괜히 두피에 이상이 있었을 때 진행을 하게 되면 평생 내 고객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치료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모발의 상태로는 다공성 모와 발수성 모가 있는데, 자, 다공성 모 먼저 보시면 쉽게 이야기해서 손상모를 다공성 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상모를 다공성 모라고 이야기하는데, 두발의 간축 물질이 소실되어 두발 조직 중에 공동, 빈 구멍이 많고 보습작용이 적어져서 두발이 건조해지기 쉬운 손상모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발의 특징으로는 자, 프로세싱 타임을 짧게 해야 되고, 왜냐? 다공성이 클수록 약액의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프로세싱 타임을 짧게 하고 부드러운 웨이브 용액을 사용한다. TO보다는 시스테인 용액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발수성모는 특수활성제를 사용하는 모발들로서 모발에 모표피가 밀착되어 공동이 거의 없는 상태의 모발이다. 모표피에 지방분이 많아 지방 과다 모발이다. 물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져 샴푸 후 모발에 물이 매끄럽게 떨어진다. 모발에서 물기가 안으로 흡수되지 않고 타고 흘러내린다는 소리입니다. 자, 솔루션의 흡수력이 적어 퍼머넌트 웨이브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사전 처리를 하고 프로세싱 타임을 길게 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 윗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건데 모발의 구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발은 우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피에 자라서 점점 가늘어지고, 자, 모발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겉면에 모발의 겉면은 모발을 보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모표피라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물고기의 비늘 모양으로 이렇게 겹겹이 싸고 있어요. 이렇게 겹겹이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중간중간 구멍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수분을 머금고 그다음에 약액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이런 것인데, 이게 너무 촘촘하게 생긴 게 발수성모예요. 저항성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촘촘하게 생겼다라는 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발들의 특징은 유분기가 많이 배출돼서 우리 피부에서 유분이 많이 배출돼서 이렇게 같이 피지가 같이 밀려 올라오면서 이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물의 흡수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물방울이 이렇게 맺혔을 때 얘가 이 구멍 사이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유분이 많기 때문에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좀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면 이 단면을 이렇게 잘라봅니다. 이 단면을 자르면 김밥의 모양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가장 마지막 겉면에 있는 이 부분을 모표피라 그래요. 모표피고 여기는 보호하는 친구입니다. 모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모발의 성질을 갖는다 그랬어요. 두발의 간축 물질이 소실된다 그랬어요. 간축 물질을 갖고 있고 이게 소실되는 부분은 이 중간 부분이에요. 여기는 단백질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성질이 결정돼요. 그래서 모발이 손상되었다는 소리는 모표피가 1차적으로 손상이 돼서 안에 있는 간축 물질들이 바깥으로 유실돼서 모발이 탄력성이 떨어진 모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공기의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굵은 모발에는 있고 얇은 모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온과 관련된 부분이고 많이 좀 이렇게 퍼머넌트 웨이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있으면 퍼머넌트 웨이브가 더 잘 나와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다공성, 발수성모 윗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모발과학 페이지가 있으니까 이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모발의 질, 모발의 직경에 따라서 굵은 모발, 보통 모발, 가는 모발로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모발의 감촉에 따라 거친 모발, 부드러운 모발 이렇게 되는데, 굵은 모발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작은 직경의 로트를 사용하고, 가는 모발일수록 더 굵은 로트를 사용을 하고, 거친 모발은 우리가 다공성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부드러운 모발은 모발 모표피에 유지분이 있는 모발로서 발수성 모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모발의 신축성, 탄력성이라고 해서 탄력성에 따라서 웨이브가 잘 나오는지 잘 나오지 않는지, 이쁘게 나오는지 이쁘게 나오지 않는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신축성이 좋은 모발의 웨이브는 오래 지속이 됩니다. 반대로 신축성이 나쁜 모발은 웨이브가 오래 지속이 되지 않고 금방 늘어지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모발의 웨이브의 굵기보다 조금 더 작은 직경을 사용해서 훨씬 더 많은 웨이브를 연출해 줘야 나중에 늘어졌을 때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웨이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 모발의 밀집도입니다. 모발의 밀집도를 보시면 밀집도가 높은 모발은 모발의 굵기가 대체로 굵고, 이런 모발들은 블로킹을 작게 하고 직경이 작은 로트를 사용한다. 반대로 모발의 밀도가 낮고 낮은 모발들은 모발의 굵기가 대체로 가늘기 때문에 블로킹을 크게 하고 직경이 큰 로트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자, 밀도는 굵기와 비례합니다. 밀도는 굵기와 비례하고, 반대로 블로킹의 크기와 그 다음에 로트의 직경과는 반비례합니다. 이걸 밑에 있는 소리를 또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 밀도가 낮으면 모발의 굵기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블로킹의 크기는 커지고 직경 또한 굵어져야 된다. 이렇게 서로 비례와 반비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모발의 밀집도와 블로킹 직경 간의 관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처치, 즉 전처리입니다. 전처리. 자, 이제 파마를 할 수 있는 모발의 상태와 파마를 할 수 있는 모발의 상태로 이제 서서히 만들어가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두발 및 두피 진단에 따라 콜드 웨이브 용액을 사용하기 전에 시술하는 특수 처리를 말한다. 모발의 손상을 방지하고 웨이브가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질의 개선을 도와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는 트리트먼트제나 혹은 특수 활성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자, 헤어 샴푸잉, 중성 샴푸제를 사용하여 모발을 알칼리화시켜 약액을 침투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며 두피를 자극하지 않도록 중성 샴푸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월 드라잉은 두발을 건조시키는 건데, 샴푸할 때 모발에 많은 양의 수분이 흡수되므로 일액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타월로만 수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월로만 수분을 제거하면 수분이 조금 남게 되겠죠. 그 정도 수분은 일단 놔두고 진행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쉐이핑. 쉐이핑은 불필요한 머리카락이나 손상된 모발을 제거한다. 즉, 여기는 프레커트를 진행한다. 자, 프레커트를 진행한다. 우리가 퍼머넌트 웨이브 하기 전에 정리정돈하는 커트를 프레커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커트를 진행하고 모발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트리트먼트제를 이용해서 일정한 퍼머넌트 웨이브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혹은 이렇게 탄력성이 부여된 상태에서 퍼머넌트 웨이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쉐이핑이라고 합니다. 자, 복습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프레커트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할 때 고객이 말하는 가이드라인보다 길게 자르라고 했죠? 아니면은 더 짧게 자르라고 했죠? 그렇죠. 웨이브를 진행을 하게 되면 길이감 자체가 짧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객이 말하는 가이드라인보다 1에서 2cm 정도 더 길게 커트해야 된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